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전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대학 졸업 후 5년간 연애를 한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시댁의 강한 반대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안이 볼 게 없다는 이유였어요. 사실 사업이 몰락한 집안과 누가 사돈을 맺고 싶었을까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노력이라도 하는 남친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마보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떠나가더군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은 이성과는 눈도 안 마주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3년이 지났을 즈음 한 남자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로 옮긴 직장의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외모나 성격은 나무랄 데 없었는데 대학을 중퇴했고 집안이 어렵다는 것만 건너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일 때문에라도 자주 만나다 보니 그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같이 사계절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결혼할 결심이 들었는지 수줍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비록 은으로 만든 소박한 커플링이지만 저는 그마저도 세심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어른들도 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잘 맞이해 주셨고 딸처럼 대해주겠다면서 어서 며느리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전 상견례를 했고 친정 부모님이 신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반대하시긴 했지만 저희도 비슷한 처지고 어차피 더 나은 조건을 고를 수도 없어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신행을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맞벌이고 큰돈을 벌어서 살기엔 어렵겠지만 모으고 아끼다 보면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얘기를 했으면 마음의 각오라도 하겠지만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월급을 합해서 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10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건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제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조금씩 드리고 병원비나 생신, 칠순잔치에 드는 비용을 적금으로 따로 모으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받는데 돈에 미쳤다는 둥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어려운 집 딸은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둥 선 넘는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죠. 피차 일반 아니야? 당신네 집안도 돈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엉기는 거잖아. 노후 대책도 안 해놓고 자식들만 바라보는 건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나 똑같아.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제 뺨을 연속으로 3번이나 때렸습니다. 연애할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혼부부라고 해도 선찌검을 하다니. 전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연을 얘기하고 이제는 절대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뜻대로 하라면서 이제는 맘 굳게 먹고 살 생각을 하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로 직장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임신이라는 겁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던 거죠. 임신 3개월이라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임신이라고 붙잡기엔 관계가 너무 나빴고 그렇다고 낙태수술을 받자니 양심에 꺼려졌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친정 부모님께 의논을 드렸고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는지 남편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낳아도 지금은 아니라면서 낙태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었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별거를 시작했죠. 4개월이 다 되어 입덧도 시작하는데 차마 아이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친정에서 지내며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휴직을 하고 친구가 소재해준 일감을 받아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른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만나자면서 저에게 아이를 낳을 거면 합치고 아닐 거면 낳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앞길 막을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죠. 전 합칠 생각은 없으니 염려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눈물을 삼키며 친정으로 왔습니다. 임신 중기가 지나고 나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아이를 위해서도 부부가 있는 게 낫지 않겠냐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한 달여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서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가 2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고서 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이 저를 그렇게 슬프게 만들더군요. 남편은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양육을 도와주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상한 아빠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식을 하러 가도 저 대신 아이를 봐주며 먼저 먹길 권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합치면 서로의 합의하에 시댁에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는 것으로 무마가 되었지만 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면서 전 아기를 맡기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22평 전셋집이라도 있으니 숨은 쉬고 살았지만 얼른 집장만을 하는 게 목표 1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불행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친정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전 정말 절망했습니다. 친정 역시 사업이 귀울면서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집 한 채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도 다 정리하셨고 노령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손목에 염증이 생겨 일이 끊긴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외동딸이었던 제가 치료비를 정기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시댁에 돈 보낸 일로 뭐라고 한 적 없었는데 남편은 정기적으로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갚고 있는데 매달 양가에 50만 원을 보내는 건 무리라며 저를 현실 파악 못한다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전 지옥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시간 연장반에 넣어 밤에 데려오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가 아파도 울어도 맡겨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제 월급은 고스란히 아이와 아버지 간병을 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점점 기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생각지 않게 아버지의 투병은 길어졌고 저나 어머니는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무려 2년간 진이 빠지도록 간병을 했건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전이 되었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죠. 그 후로 남편은 다시는 아버지의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얼굴만 비출 뿐 저에게 그 어떤 위로나 한마디 따뜻한 말도 없었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전 남편의 마음이 돌아온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거래처에서 일을 했기에 제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사원이 절 불러 밥을 사주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애가 하나 올라와 있을 거라면서 눈으로 확인하라고 해서 득달같이 서류를 떼어보니 제 아들 위에 1살 어린 아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전 누군지도 몰랐고 둘 사이에 협의라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을 불러 따지니 아는 형이 죽어서 불쌍해서 받아들인 아들이고 이제 너와는 살 생각이 없으니 따지지 말고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때 결심했죠.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요. 제가 아버지 간병을 할 때
상간녀 사이에서 낳았다고 절대 말 못한 거죠.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하면서 협의 윤호를 못하겠다고 해서 전 이를 악물고 이혼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고 벌써 3살이나 되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친정에 들어갔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와 동거하면서 하하호호 먹고 살았으니까요.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압류하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받고 매달 필요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악담을 하더니 아이 하나를 더 낳고 상간녀와 재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했던 이유도 새살림을 차리려는 의도였죠. 그래도 신은 살아있었는지 결혼식에 가는 날 남편은 사중 추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간녀는 아이 둘을 버리고 떠나버렸고 그 애들은 조부모인 시댁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응급실에 갔는데 남편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를 듣고 두 분 다 혼절까지 하셨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전 인과응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열심히 키우고 사별하신 아픔을 갖고 사시는 엄마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